네, 반갑습니다. 일루션시스 윤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경계를 넘어 또 다른 가능성으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사실 여러분들 저희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 학생 때는 친구들과 많이 경쟁을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근데 여러분들은 AI와 경쟁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시대는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대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AI와 경쟁하기 위해선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의성이 뭘까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질문과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질문을 또 어떻게 던지지? 네. 남들이 하는 뻔한 질문이 아니라 나만의 새로운 질문을 도대체 어떻게 던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제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물음표 한번 허공에다 그려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물음표를 천천히 그려보세요. 자, 점 찍어서, 그렇죠? 전부 다 이렇게 그리죠? 자, 반대로 점을 먼저 찍어보세요. 점을 딱 찍어보세요. 찍고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는 한 번도 안 그려봤을 거예요. 네. 자, 이 물음표, 궁금증과 질문이 시작되는 이 점, 저는 이걸 관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하기 위해선 자신만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관점이 뭘까라는 궁금증이 나실 겁니다. 관점이 뭐지?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래서 한 분을 좀 모셔볼까 하는데요. 저도 학생을 보니까 뭔가 호기심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기심, 이 질문, 궁금증의 이 점을 뭐라고 했죠? 맞아요. 관점입니다. 자, 만져보겠어요? 만져봐요. 어떤가요? 말랑해요. 네? 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관점은 말랑말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관점은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자신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앞에 잠깐 봐줄래요? 타인의 관점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관점과 손 펴볼래요? 네. 타인의 관점을 꽉 쥐어요. 꽉 쥐고 있어요. 타인의 관점을 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의 관점은 이렇구나, 내 관점은 이런데? 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관점을 가만히 있어요. 타인의 관점으로 옮겨볼 수 있죠. 이렇게 보여줄래요? 네, 이건 본인의 관점이니까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걸 보면서도 다른 걸 발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관점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다면 나만의 관점은 또 어떻게 갔지라고요. 내 관점은 어떻게 갔는데?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는 태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의심하라입니다. 이 의심하라는 태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습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제가 세상을 바꾼 4개의 사과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에덴의 사과입니다. 에덴의 사과. 절대성에 대한 의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금기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네, 절대성, 이런 것들이 금기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늘 시대와 문화와 또 어떤 관습에 따라서 늘 바뀌어 왔어요. 우리 여러분 소고기 맛있게 먹고 있어요? 돼지고기 맛있게 먹고 있어요? 어떤 나라 가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나라가 있죠. 그죠? 금기에 불과해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선 가능한데 거기선 불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 세대,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요,
머리를 염색한 사람들이 방송에 나올 수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머리를 염색만 하면 방송이 절대 불가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건 시대에 따라서 그 금기가 변해왔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들도 언젠가는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꼭 그걸 한 번쯤 의심해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세잔의 사과. 한 잔, 두 잔, 세 잔 아니에요. 네, 폴 세잔입니다. 네. 세잔의 사과는 제가 쉽게 얘기해서 패러다임에 대한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패러다임에 대한 의심. 패러다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 어떤 기준들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폴 세잔은 기존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준을 의심했어요. 원근법 맞아요. 하나의 점을 찍어서 그 점을 기준으로 이 3차원의 세상을 2차원의 화폭으로 옮기는 아주 놀라운 발명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냐면 점이 하나잖아요. 점이 하나라서 그 점만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너무 권위적이지 않나요? 그 점 하나로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점을 하나 찍고 나면 바뀌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법칙이 다 흐트러져요. 그 기준을 의심했던 사람이 바로 폴 세잔이었어요. 자, 이렇게 폴 세잔은 기존에 소실점이 하나가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바라보고 이상하게 바라보고 오래도록 바라보고 세심하게 바라보고 육감의 오감으로 바라보는 그런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보는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후에 피카소로 알려져 있는 입체파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폴 세잔은요, 기존에 있었던 기준을 의심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어떤 장르에 있을 때, 여러분의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거기에 있는 항상 중요한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기준과 가치를 의심해 보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한 한 글자가 있는데 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판을 바꿔라, 판을 뒤집어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죠? 언제 판을 바꿔야 될까? 자,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분명히 만들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만의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도 이게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데? 라고 할 때는 이 전체 판을 옮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장르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변화를 감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뉴턴의 사과입니다. 뉴턴의 사과는 뭐 유명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범에 대한 의심이라고 해볼게요. 뉴턴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냥 평범한 상황을 의심했어요. 원래 질문은 사과가 왜 떨어질까가 아니라 저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저 하늘에 있는 달은 안 떨어지지? 이런 의심을 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의심해봤다는 거죠. 이 평범함을 의심하기 위해서는 뭔가 낯설게 보고 관찰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궁금증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뭐든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왜 더 이상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사라졌을까요? 왜냐면 되게 중요한 건데요, 판단 내려서 그래요. 어떤 거를 판단 내려서 그렇다고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판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판단 내려서 다시 보지 않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 내렸을 때 이걸 어떻게 낯설게 보냐면 조금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바라보고 밑에서도 바라보고 다양한 면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실제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건 다른 맥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을 직장에서 바라보면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친구를 학교에서 보지 말고 다른 곳에서 보면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다양한 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티브 잡스의 사과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만 전 딱 하나만 집중해 볼 겁니다. 그게 바로 한계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 한계에 대한 의심. 스티브 잡스는요, 모두 다 불가능이라고 했고 그건 안 될 거야, 그건 한계에 불과해 라고 했던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심지어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능성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잠재성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린요, 사실 많은 시간 동안 나는 안 돼,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합니다. 스스로를. 저 역시요, 그런 생각이 짓눌려 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완전히 그런 생각이 짓눌려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뭘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는데요, 마술을 배웠어요. 어느 날 중3 때 마술을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왜? 마술은 좀 특별하니까 나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벽까지 연습했어요. 매일매일 지각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네. 근데 매일매일 연습하고, 그게 저의 학창 시절 때의 기억이에요. 연습벌레였던. 근데 제가 그 한국인 최초로 그 대회에 나가게 됐잖아요. 전 세계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 첫 도전,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도전에서 덜컥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하고 나니까 뭐가 바뀌었을까요? 제 인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단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단 하나가 바뀌었어요. 단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 하나가 제 인생의 궤적을 바꿨어요. 그 궤적을 바꾸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게 되고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씩 이루어갔습니다. 그게 뭐냐?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약간의 생각의 차이를 바꾼 거죠. 아주 약간의 차이예요, 사실은. 그죠? 비주얼로 보면.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야, 그건 안 돼, 야, 넌 네 주제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능성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 수 있냐?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해봐야 돼요. 이걸 해보고 싶다? 무조건 해봐요. 유튜브로 찾아보고요, 직접 가보세요. 직접 체험해보세요. 그럼 언젠가 나와 언젠가 탁 주파수가 맞는 그런 걸 찾아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타인이 나의 한계를 정해두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꼭 여러분들의 한계를 정해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걸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마술은 불가능의 어떤 힘이에요. 초월적인 힘이죠. 그래서 마술사는 초월적인 힘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고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 그 소실점, 저한테 늘 중요한 기준을 의심했습니다. 저한테 어느 순간 제 정의를 하려고 했어요. 이건 나만의 기준으로 정의를 내려봐야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마술은 언어가 됐어요. 나를 표현하는 언어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희가 OX 그 오목을 둘 거예요. 오목 같은 거 줄 하나, 한 줄을 완성하면 돼요.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 포함해서요. 자, 이게 저부터 시작할게요. 자, 원하는 곳 여기요. 근데 조금 처음 하니까 긴장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하면 하나의 기회밖에 없고요. 이런 데 두면 좀 두 개의 기회가 있어요. 네.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좋아요. 여기다가 저는 여기다 둘게요. 그래요. 잘 막네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질뻔했네요. 자, 다음.
아 친구들이 도와줬어. 아 그러면 친구들의 도움도 필요하죠. 그래요. 한번 봐줄게요. 저는 왜 난 안 도와줘? 자 그래요. 그래요. 우리 아무도 이기거나 지진 않았나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의성은요 누가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성공과 실패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 뒤에 있는 이면, 지금까지 해왔던 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도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우선 무조건 시도하세요. 도전은 좀 어렵잖아요. 걱정되고, 그렇죠.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한 번쯤 해보세요. 그냥 뭐 실패하면 어때요? 시도한 건데. 이런 시도하는 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시도하세요. 창의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양이 중요하지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을 계속 많이 만들다 보면 질 좋은 게 나와요. 천재적인 사람이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곡 하나만 만든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곡을 만들어서 하나의 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쯤 내 생각일까 의심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어떤 직업이나 원하는 일을 할 때 그 장르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을 의심하고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좀 이상하다 싶은 건 다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꿀지를 시도해 보는 거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걸 하다가 실패하고 안 되더라도 여러분은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시도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것을 꼭 찾으셔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과를 여러분들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